또 연락 두절입니다. 지금 후보자와 그리고 또 청문 단장님이신가요? 뒤에 계신 분? 지금 국회를 가지고 노시는 건지 더 이상 자료 제출해서 이런 모욕 당하기 싫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하면 국회 모욕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본인이 내겠다고 했던 자료를 낸다고 했다가 안 낸다고 했다가 알아본다고 했다가 어제도 이 시간대까지 오전 2시간 넘도록 2시간 한 30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후보자가 이 장소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되고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어제 뭐 확인해갖고 오늘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시고요. 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7분 드리세요. 예, 시작하십시오.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했다는 그런 대목에서 화가 막 올라오다가 진정죄를 투여받은 듯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누가 믿을까?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말씀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오늘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런 입장이에요.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범죄를 특정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라면 하면 안 되죠. 검찰의 입장을 보도할 수는 있어도. 그런 점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자범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동원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면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어요. 그럼 대통령을 향해서 자범이라고 할까요? 인증된 겁니까? 이거 덮으려고 우리 여당 의원들의 동료인 윤한홍 의원께서 명태균과 접촉했습니다. 거래를 지도했습니다. 회유했고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 내용이 본인 입으로 확인됐어요. 특정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보도가 어제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로 나온 거 모르십니까? 그럼 윤한홍 의원은 자범입니까? 파렴치범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에 딸과 부인과 장인, 장모 등 동원해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모욕 등의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이잖아요. 사실관계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범이라고 하면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제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박 앵커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모습에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우리 어제 박정훈 의원님께서 이 질문에 문제가 있음을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까지 드러나게 됐는데 앵커가 한쪽의 입장을 대리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답변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공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입장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는 것을 박장범 후보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박정훈 의원님도 다 아십니다. 자, 백보양보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 다음 질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나. 근데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안 했다고. 야당 입장을 안 물었다고.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날의 진행에 편향성이 없었다고 보나요? 이 질문과 답변, 이 과정으로 특정해서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인 거는 통상 대담을 할 때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긍해서 고개를 끄덕인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야당 순간적으로- 입장 질문 안 한 건 잘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습니까? 네, 제가 착각을 했을 정도로 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야 할 걸 안 했으니 편향된 대담이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가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야 많은 할 부분 질문을 안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편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다. 이건가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진짜 왜 생각해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안 정말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스톱해 새 주세요. 먹다가 건- 네. 아유, 이걸 뭘 사오세요. 고맙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놓고 가는 놓고 가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 없습니다. 네. 어느 그래야 통과된다고 보시겠죠. 네. 이게 누가 봐도 받는 장면인데 놓고 갔다고 일방적으로 놓고 갔다고 표현을 해놓고 그것도 시인을 못합니까?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네. 좀 저쪽 세서 그런 거. 후보자는 보도 비평, 매체 비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이게 범죄에 자기와 부자기 범죄가 있듯이 왜곡 보도, 편향된 보도, 불공정 편향 보도에도 자기에 의한 편향, 부자기에 의한 불공정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이해 못 하시나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 왜곡 보도, 부실 보도 이런 것들은 보도는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보도 누락은 부작위에 의한 보도 편향, 불공정 보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보도 안 했다고 다 편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자, 이날 대담이 이루어질 때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왜곡을 시킨 것도 있고 지금은 자기에 의한 파우치 보도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가장 먼저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 것 그게 의전과 경호라고 딱 찍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던가요? 그 당시에? 의전과 경호가 명품백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의 핵심이고 국민들께서 가장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었습니까? 여기까지만 답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가방 이슈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영부인 신분일 텐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죠. 대통령 부인 신분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몰래카메라에 녹화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풀어간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읽으신 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첫 번째라고 했지 심각하게는 안 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질의가 끝나지 않으면 바꾸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의아한 점. 심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장 먼저. 안 하셨어요, 이런 말은? 네, 첫 번째 의아한 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도 안 하셨어요? 가장 먼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